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적은길의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하는 김지혜 저자의 책이에요. 나는 좋은 의도에서 말을 했는데 그런 내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를테면 결정장애 같은 말이요. 점심 메뉴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을 쓰는 사람의 의도는 결정을 못하는 나 스스로를 낮춰서 말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길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무의식은 장애인을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차별은 항상 그렇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한국인 다 됐네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차별의 언어일까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향해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건요. 이 두 표현은 얼핏 칭찬이나 격려처럼 보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칭찬과 격려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정말 모욕적인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인이 다 됐다는 말이 당신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굳이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인이 됐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였죠. 장애인에게 하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 역시 전제 때문에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건 현재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장애인의 삶에는 당연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장애인이 사회적 조건이 나빠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합니다. 장애인이 희망을 가져야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할 문제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그랬을지 몰라도 내 언행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실언이 그래요. 대중의 공분을 산 사례들을 보면 자신은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전 교육감은 교사 연수 자리에서 여교사는 최고의 신부감이다. 처녀 여자 교사들의 값이 높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 교사를 동료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신부감으로 더 나아가 값을 매기는 상품처럼 묘사를 했으니 모욕적인 말이었죠. 선출직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의 심기를 거스를 목적으로 여교사를 비하한 건 아닐 거예요. 교육청의 설명대로 여교사를 추켜 세우려는 의도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말이 상대에게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취업 시험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나요? 취업을 할 때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토익 점수 700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는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영어 시험은 듣기 평가를 봐야 합니다. 토익 700점 이상을 받으려면 아무리 읽고 쓰는 문제를 다 맞춰도 500점 넘게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청각 장애인은 영어 듣기 시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고 쓰는 시험이 만점이어도 토익 700점 이상을 못 받아요. 결국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 실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라면 수긍을 하겠지만 영어를 전혀 쓰지 않은 회사도 영어 성적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 경우 청각장애인은 아예 지원조차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별을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만 하면 공정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문제지와 답안지, 시험 시간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합니다. 제거제빵 실기 시험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죠.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 차별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의도가 어찌 됐든 나의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차별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차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너무 익숙한 어떤 발언, 행동, 제도가 차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차별을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는 방어하고 부인하기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찰할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포인트는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